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외교부에서 해외 대사로 나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보면은 군 출신 인사가 2명이나 되는데요. 이걸 보고 윤석열 정부가 군 장성 출신들을 참 잘 챙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군복을 벗고 해외 대사나 총영사, 외교관으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군 출신의 외교관 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야당에서 탄핵하려고 하자 퇴임을 했죠. 그래서 지금 퇴임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 호주 대사로 지금 인사가 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나가는 거는 쉽지가 않은 사례인데요. 아마도 그걸 보고 해석하기에는 호주와의 이 방산협력이라든지 군사협력 분야가 확대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임자가 아닐까 해서 정부에서 임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죠. 오늘 발표한 분 중에 상당히 눈에 띄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군 경력 때문에 그러는데요. 나이지리아 대사로 인사가 난 김판규 전 해군 참모차장 얘기입니다. 이분이 해사 37기 출신인데요. UDT 실 교육을 받은 UDT 30기 출신입니다. 이분은 특수전 전문가인데 잠수함 함장도 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 정문함 함장도 지냈고,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단이 구전단이거든요. 구전단에서 구전단 특수전투단장도 지냈고, 해군 특수전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해군 특수전 사령관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해군의 수중 군안 활동을 총지휘한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군인인데 인품도 훌륭하고 명망이 높은 군인인데 굉장히 눈에 띄는 인사였습니다. 군 출신 대사, 외교관들 파견이 많은 건가요, 원래?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이렇게 8명씩이나 나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최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리고 여기에다가 홍규덕 주 헝가리 대사가 있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나가 있는 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개혁실장을 지낸 민간인인데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정년 퇴임하고 대사로 나갔죠. 그러니까 그분까지 포함하면 군 관련 넓게 보면 9명 정도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전부 8명의 총 장성 출신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장 출신이 2명, 중장 출신이 3명, 소장 출신이 3명 이렇게 해서 8명인데요. 그래서 눈에 띄는 인물 중에 또 한 분이 이완군 전 공군 참모총장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작년에 이미 나갔죠. 주 콜롬비아 대사로 나갔고요.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데요. 예비역 대장이죠. 이번 육사 41기인데 이분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나가 있고요. 류재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육사 35기인데 UAE 대사로 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작성할 때 안보 분야를 책임졌던 분인데 그 영향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소장 출신으로는 지금 흔히 하와이 총영사라고 그러죠. 주 호놀룰루 총영사로 이서영 전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주미 대사가 무관우를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육사 36기로 알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신만택 예비역 소장인데요. 육군 부상학교장 끝으로 퇴임을 했는데 에피소드가 좀 있죠. 연대장 때 예비군 훈련을 잠행해가지고 본인이 예비군인 것처럼 해가지고 잠행해서 현장을 살핀 전력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가 뭔지 계산할지 뭔지를 본인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직접 예비군들과 함께 입소 첫날부터 들어가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문제점들 많이 살펴봤다고 해서 한때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해군 소장 출신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영 청와대 이기관리센터장을 역임했고 군인공제 감사를 역임했는데요. 간운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초창기 때 이분이 아마 구축함 함장, 문무대항함 함장을 지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는 마무리 훈련에서 한 포를 쏘다가 한 포가 터지는 바람에 좀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다 극복을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중용되는 사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또 몇 명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성 출신이. 예상되는 게 주 이라크 대사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 이라크 대사는 군 장성 출신 두 사람이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 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해가지고 기무사령관 두 분이 다 주 이라크 대사를 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주 이라크 대사의 임기가 마치면은 아마도 장성 출신이 또 주 이라크 대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라든지 교수 장군들이 가는 외교관 자리는 어찌 보면 이게 농공행상적인 성격도 있다고 봐야죠, 사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많아 보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과거 전례에 비해서 이번에 군 장성 출신이 대사나 총영사로 간 경우가 많아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독특하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숫자랑 한번 정리해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숨은 얘기 국방 삐컷이었습니다.